자, 일어납시다. 자, 이제 이항분포 147. 자, 이항분포라는 거 뭐냐면은 이항이라는 거 자체가 예전에 이제 이항 정리 배웠지. 이항 정리할 때 이항 그 전개식의 일반항 그거 어떻게 생겼었어? A 플러스 B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뭐 n승 이렇게 나온 건데 이항 분포의 기본은 뭐가 되냐면 이제 P에다가 플러스 그 P 말고 1-P라는 어떤 확률 한마디로 두 개의 이제 숫자에 대해서 여기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구조가 이거라고. 알겠지? 왜 이거냐면은 지금 이제 우리는 확률에 있어서의 그 어찌됐건 이거는 확률 분포 중에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이항 분포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 조건을 지금 소개하겠다는 거지. 맞지? 자, 이항 분포는 확률 질량 함수가 아까 전에 독립시행의 확률 있지. 그것처럼 정의되어 있을 때 그냥 그러한 확률 분포를 이항 분포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왜 그러냐면 봐봐. 독립시행은 아까 뭐라 그랬어? n번의 시행이 있어야 된다 그랬지? 이렇게 n회. 근데 특정 사건의 발생률을 이제 이거를 이제 P라고 정했을 때, 그치? 그럼 이 중에 이제 얘가 특정 사건이 몇 회 발생해? R회 발생한단 말이야. 그러면 R회 발생하지 않는 건 뭐야? 발생하지 않는 횟수는 전체 N 중에 R 뺀 거겠지. 맞을 거지? 그럼 이제 보는 거야. N의 독립시행 중에서 특정 사건이 R회 발생할 확률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걸 어떻게 쓰냐면 발생할 횟수를 뭐라고 하냐면 자, 상황을 지금부터 다시 N의 독립시행 중에 특정 사건이 발생할 횟수가 확률 변수라면 그 확률 변수는 이항 분포로 빼낸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항 분포에 있어서는 확률 변수와 그에 따른 확률이 있잖아. 그 확률이 다음과 같이 독립시행의 확률로 정의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겠지? 다시 한번 이항 분포는 n의 독립시행 중에 특정 사건, 그러니까 관찰 대상이 있어야 돼. 한마디로. 관찰 대상이 몇 번 발생하느냐. 그 몇 번이 관심 대상이라고. 그게 확률 변수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 확률 변수에 대해서 한 번일 때 확률, 두 번일 때 확률, 세 번일 때 확률 이런 게 쭉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몇 개의 확률이 생겨. 발생 안 할 때부터 n번의 시행이니까 n회까지 생기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러면 이게 사실상 여기 이제 r번 발생했다고 했을 때 이건 n회 중에 r회 발생했는데 누가 특정 사건 P가 r회 발생하고 그 외는 P가 발생하지 않는 사건으로 n-r회를 채우면 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까지? 자, 근데 얘를 갖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는 확률 질량 함수가 있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R이라는 거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1회, 2회 쭉쭉쭉 발생하다가 n회까지 발생할 수가 있겠지, 그렇지? 이거를 표로 그려놓은 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x 되고 여기 이제 px 한 다음에 여기 0, 1, 2 점점점 한 다음에 일반화를 시키기 위해서 k 이렇게 놓고 쭉쭉쭉 가서 이제 n에 대해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에 대한 확률이 이게 어떻게 주어지냐면 n개 중에 k번 발생하는데 누가 특정한 사건이 k번 발생하고 그거 이외의 그런 사건이 n-k번 발생한다라는 거지.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다 채워넣어야 돼. 하나하나. 원래는. 그치? 자, 그런데 그럼 요거는 왜 얘기했냐? 요거는 이게 뭐냐면은 이게 n회 발생했을 때 요 각각의 사건 확률들이 있지. 걔네들이 총합이야. 이게 잘 생각해봐. 이항정리랑 연결해갖고 맞지? 그러니까 그거에 의해서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잖아. 그치? 맞지? 그래서 이들의 총합은 뭐가 된다? 총합은 1이 된다를 확인할 수 있고 이게 확률 분포표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의 확률 분포를 뭐라고 한다? 이항 분포라고 약속한 거야. 그러니까 다음 뭐 확률 변수가 그러니까 표현도 익숙하게 해야 돼.
확률 변수가 분포를 따를 때, 알겠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어떤 이항 분포를 따를 때, 그럼 그 확률 변수의 정체가 뭐라는 거야? n번의 독립 시행 중에 특정 사건의 발생 횟수구나.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지 문제가 쉽게 풀리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자,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이항 분포를 따를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러한 그 변수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 해갖고, 이거 이제 바이라는 뜻이야. 바이라는 게 2라는 뜻이에요. 바이스클 한 거야. 사이클 2개. 서클은 원이잖아, 그렇지? 원 2개 있으면 자전거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바이라는 게 2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독립 시행의 횟수 중요하고, 그 다음에 특정 사건의 발생 비율, 그거 중요하잖아, 그렇지? 그 두 개의 정보로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모든 거라는 건 뭐냐면 평균과 분산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알지? n번의 시행이 있고 특정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이렇게 이제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제 얘를 어떻게 쓰냐면 나중에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평균, 그러니까 이제 확률 변수의 평균과 확률 변수의 이제 기대값을 보통 이제 집단의 특징을 조사할 때 알아내야 된다.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는 이건 증명 안 할게. 이거는 NP 한 다음에 P의 이제 여사건의 확률, 그러니까 여 확률 맞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이제 정의한다는 거야, 알겠지? 자, 요까지 어떤 특정한 변수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는 사실만 확인하면 평균을 구하는 데는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게 장점이 있는 거야. 이해됐지, 지금까지? 그래서 이렇게 쓸 거고 지금부터는 문제를 통해서 그냥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나오고 있는가, 그것만 확인할게. 그리고 나머지는 책을 다시 읽어보면서 정리하면 돼. 알았죠? 자, 이항 분포. 한 개의 주사위를 90번 던져서 5 이상의 눈에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라고 하자. 자, 횟수, 특정 사건 5 이상. 그러면 특정 사건은 뭐야? 5 이상. 이게 이제 특정 사건이지. 이거에 대한 확률을 구해야 되겠지? 그럼 얼마야? 주사위를 던졌으니까 6개 중에 2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 확률 변수 횟수라는 거는 이항 분포를 따르는데 몇 번 시행? 90번 시행한 다음에 특정 사건의 발생률이 3분의 1이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뭘 따지면 되는 거야? 질량함수가 다음과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NA를 찾자. 그럼 N은 뭐가 되는 거야? N. 얘가 N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확률 질량함수 찾아보자. 그럼 X라는 게 몇 번? 여기 이제 X번이라고 했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 90번 중에 특정 사건이 X번 발생하고 그 다음에 그 특정 사건이 A에 대해서 X라 할 수 있고 나머지는 그것이 발생하지 않는 3분의 2에 대해서 어떻게 90-X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A는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1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3분의 1 그 이외의 확률이 3분의 2고 두 개를 합쳐갖고 전체 90번이 나온다, 그렇지? 맞죠? 그래서 NA가 나온 거야. 그 다음에 이제 11번을 보면 타율이 3할인 선수가 4번의 타석에서 안타를 친 횟수, 또 횟수 나왔었지? 맞지? 그러면 타율 얘가 얼마야? 3할 3할이면 8분리 8분리니까 0.3이라는 거지. 맞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친다라는 그러니까 어떤 치는 행위가 있으면 그게 사건이 되겠지, 그치? 특정 사건이 이제 친다라는 사건이야, 그렇지? 그게 이제 일어나는 이제 횟수를 본 건데 몇 번 했냐면 4번의 시행이 있었대. 4번의 시행. 그 다음에 특정 사건의 발생률 얼마? 0.3. 근데 누가 그것을 이제 X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따른다고 표현하겠다는 거야. 이게 됐어? 확률 변수는 이항 분포를 따르는데 독립 그 시행의 횟수는 4번이고 특정 사건 관찰 대상의 그 확률은 0.3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럼 평균은 어떻게 되는 거야? 두 개를 곱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1.2가 된다. 그치? 여기까지. 분산은 어떻게 되는 거야? 1.2에다가 요거에 대한 여확률 어떻게 되는 거야? 0.7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지?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하여튼 이것만 나와 있으면 뭘 찾을 수 있는 거야? 다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넘어가자 이제. 자, 12번. 12번을 보면은 자, 각각의 자, 첫 번째. 자, 1번을 보면 자, x라는 게 이항 분포. 자, 200 한 다음에 여기는 2 이렇게 나와 있어. 자, 200번 시행하고 특정 어떤 사건이 있을 텐데 그게 5분의 2의 비율로 발생한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그 발생 횟수를 x로 잡았을 때의 얘기를 하는 거지. 자, 평균 분산 금방 나오는 거지. 자, 평균 어떻게 돼? 200 곱하기 5분의 2. 그치? 자, 분산 어떻게 되는 거지? 평균 구해놓은 상태에다가 5를 곱하면 돼. 5분의 3을 곱하면 돼. 이해되겠지? 여기까지? 평균 분산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돼 있냐? P가, 자, X가 이제 스몰 X를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이렇게도 표현돼요. 72 한 다음에 X 이렇게 하고 3분의 2에 대해서 X 그 다음에 3분의 1에 대해서 72 마이너스 X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다는 거지. 이 얘기는 뭐냐면 독립시행의 확률로 질량함수가 정의됐잖아. 그치? 이게 뭐라 그랬지 아까? 이항 분포를 따른다. 그러니까 이항 분포를 따른다는 게 이렇게도 표현하고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거야. 근데 요거는 이제 다 알아주는 거야. 이렇게 딱 나왔으면 갑자기 당황할 수가 있거든. 근데 질량함수가 독립시행이잖아. 그치? 독립시행이 있고 특정 사건이 몇 번 발생했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이항 분포라는 거지. 그럼 이걸 딱 보자마자 X는 이항 분포를 따르고 몇 번? 72번 시행했다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X번 발생했을 때 X가 붙어있는 게 바로 그 특정 사건의 발생률이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이게 2에다가 3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해석했으면 끝난 거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필수예제 13번은 뭐 유사한 거니까 그냥 패스하도록 하고 뒤로 넘어가자. 자, 필수예제 14번 이항 분포 정원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x의 평균이 2 분산 1일 때 그 특정 확률을 구하라 이 얘기가 되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얘가 이렇게 돼 있는데 확률 변수의 평균이라는 게 뭐야? NP라는 게 지금 2이고 그 다음에 분산이라는 게 NPQ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 NP라는 건 이미 나와 있지? 그러니까 EQ라는 게 뭐라는 거야 지금 현재? 1이잖아, 그렇지? 자, Q 나왔네, 그렇지? 맞지? Q가 나왔으면 뭐가 나온 거야? P가 나온 거지. 1-Q가 P니까. P 나왔으니까 또 N도 나온 거지. NPQ 차례로 쭉 나왔다는 뜻이야. 이해됐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NPQ가 쭉 나왔을 때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쓰냐? 이렇게. 얘는 몇 번 시행하는 거야? N 나왔지? 그러니까 N번 중에 몇 번? 2번 나와야 되는데 누가? P가 2번 나와야 돼. 그럼 나머지는 1-P. 즉 Q가 몇 번 나와? N-2번 나온다. 라고 계산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NPQ만 알면 다 알 수 있는 거지. 이해됐지?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15번은 그냥 문제만 해석해 볼게. 어떤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40%가 불량이다. 불량률이 어떻게 된가? 자, 불량이라는 특정 사건이 발생할 비율이 0.4. 됐지? 공장에서 10개 제품을 생산한다. 그때 불량품의 개수 X. 그럼 X라는 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자, 10개 중에 불량이 있다 없다. 이거 따지는 거지? 10번의 시행을 하는 거야. 맞지? 그 중에 불량이 있냐 없냐 따지는 거지. 불량의 횟수, 특정 사건의 비율. 이렇게 써줘도 돼, 안 돼? 되지? 문제 상황이. 맞지? 그러니까 문제 상황을 만족하는 게 이렇게 되고 여기서 물어보는 것이 X에 대한 X의 제곱 평균. 그 다음에 어떤 X에 대한 1차식의 어떤 평균. 이런 거니까 결국 뭐만 알면 돼? 요거랑 제곱의 평균을 알려면 이걸 써야 되잖아. 제평 평균이니까. 그렇지? 그럼 얘는 뭐야? 여기서 그냥 나온 거잖아. 맞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항 분포는 결국에 뭐야? 이런 거 구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야. 이항 분포는. 이항 분포임을 알아채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알아채는 게 어렵다는 거야. 이항 분포.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항 분포의 정의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야. 다시 한번. N번의 독립시행 중에 특정 사건이 몇 회 발생하는가.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 때 그 횟수가 확률 변수가 되는 확률 분포를 이항 분포라고 합니다. 알겠지? 일단 독립시행에 깔려 있어야 되고 특정 사건의 발생 횟수가 확률 변수이다 라고 하면은 이항 분포라고 보면 돼요. 이게 지금까지 핵심이야 이게. 자 됐고 그 다음에 큰수의 법칙은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로 하면 그냥 넘어가도 돼. 한마디로 하면 돼. 뭐냐면 우리 예전에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 얘기했었지. 통계적 확률은 뭐라 그랬어? 수학적 확률은 각각의 근원 사건이 발생할 비율을 같다라고 놓고 시작한 게 수학적 확률이라고 했잖아. 주사에 던져갖고 1, 2, 3, 4, 5, 6이 각각 어떻게 돼? 6분의 1을 발생한다 이렇게 가정하고 시작한 거잖아. 근데 이제 주사위가 그 생긴 거 봐봐. 그 1의 눈이라는 건 벌써 이만큼 조각된 거고 2의 눈이라는 건 이렇게 조각된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무게가 가벼워. 어떻게 이게 똑같이 나오냔 말이야. 무게가 다른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던지다 보면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가중치가 다 매겨져 있는 거야 사실은. 그러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확률을 구하냐면 시행을 많이 함으로써 그 시행 속에 특정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로서 통계적 확률로 정의한다라고 했단 말이야. 이해되지?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큰수의 법칙하면 여기서 절대값이라는 거는 차이를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n분의 여기 이제 r이라고 하고 여기는 이제 r. 뭐라고 되냐면 특정 사건에 대한 수학적 확률과 특정 사건에 대한 통계적 확률의 차이가 여기 임의의 h 양수에 대해서 이런 관계를 갖는 확률이 항상 1이 되는데 언제 1이 되냐면 요거 시행의 횟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이게 1이 된다는 거야. 그 무슨 의미냐면 봐봐. 시행의 횟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 특정 사건에 대한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차이가 거의 0으로 줄어드는 한마디로 거의 같아지는 사건이 반드시 발생한다. 이런 소리야.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시행의 횟수를 늘리면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은 거의 같다. 이런 얘기라고. 알았지? 그거를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해 놓은 거야. 됐어요? 이미 우리 예전에 짚고 갔던 거지. 그게 큰수의 법칙이라는 거야. 뭐가 그러니까 커야 돼? 시행이 클 때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이 같다가 바로 큰수의 법칙이다. 그렇죠? 넘어간다. 아 이제 연습하면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정말 그 사실상 이항 분포랑 정규분포가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인 거야. 자, 이항 분포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옆에 이제 수업 계속 하시니까 계속 한번 연결해서 해볼게요. 아까 전에 그 연속적이다, 이산적이다 그거 얘기했었잖아. 이산적이라는 거는 어떤 느낌이야? 점점점 이런 거지. 이산적이라는 거는 이산적이라는 건 점점점 이렇게 되는 거야. 연속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연속은 쓱 이렇게 연결됐다는 거지. 이해되겠지? 그러면 이산적인 거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정역에 대해서 여기 표본 공간에 대해서 확률 변수가 만약에 1, 2, 3을 갖는다고 봤을 때 확률 변수에 대해서 여기 이제 확률이 되는 거지 말하자면. 이해겠지 이거? 그래프를 찍으면은 점 그래프가 되는 거야 말하자면. 이해겠지? 점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막대를 그려가지고 좀 너무 심심하니까 이렇게 해갖고 그래프로 표현했던 거야. 이해겠지? 근데 연속일 경우에는 조금 달라. 뭐냐면 확률 변수, 그다음에 이것도 확률은 맞는데 연속적으로 이렇게 쭉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점들이 또 연속적으로 연결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되겠지? 됐어요? 그러니까 확률 질량 함수 이거는 뭐야? 연속적이니까 질량이 아니야 이제. 뭔가 딱딱 다닥다닥 붙어있는 느낌이 있어. 이게 뭐야? 부피분의 질량을 뭐라고 하지? 알아야 되잖아. 밀도잖아 밀도. 그렇지? 나는 이렇게 배웠어. 부질 없구나. 밀도. 뭐 상관은 없어. 근데 이제 부피분의 질량 이게 밀도. 부질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확률 질량 함수라면은 이거는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느낌이 왠지 이게 좀 밀도, 왠지 부피 속의 질량 이런 걸 좀 따져야 되는 느낌이 드니까 밀도 함수가 되는 거야. 확률 함수인데 무슨 함수? 밀도 함수.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 됐지? 연속 그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확률 밀도 함수가 정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확률 질량 함수가 정해진다. 라고 보면 되는 거고, 단순히 하게. 그때 이제 요 막대의 길이의 합은 뭐가 된다고 했어? 이건 각각에 대한 확률이니까 확률의 총합은 1이 되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이 막대가 어떻게 돼 있어? 막대. 야, 우리 적분비 없잖아, 그렇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표본 공간 속에 있는 모든 막대의 합을 합치면 뭐가 돼? 넓이가 돼버리지? 넓이가 뭐가 되는 거야? 1이 된다는 거야. 이해되겠지? 됐어요? 이게 이제 연속적인 거의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밑에 보면 확률 밀도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얘를 이제 뭐라고 볼 수 있냐면 F에 여기 X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확률 밀도함수 맞지? 근데 확률 밀도함수는 얘가 반드시 이렇게 0 이상 이렇게 되는 거지, 사실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그래프와 X축, 그 다음에 그 범위를 정해주는 요 선과 요 선에 의한 요 넓이는 반드시 이거예요. 확률의 총합은 1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겠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이 중간에서 이렇게 자를 때, 이렇게 자를 때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 x의 뭐 i다, 여기 x의 j다 라는 것을 표현할 때 어떻게 쓰냐면 이게 연속적 함수라고 했을 때 x의 i부터 그 다음에 x의 j 라는 것은 뭐랑 같냐면 요 사이의 넓이랑 똑같다는 거야. 왜 그래? 이렇게 막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영원히 가다 보면 이렇게 채워지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넓이로서 확률을 정한다는 거야. 이해되겠지? 왜 그렇게 정해지는지 알겠지? 연속이니까 선들을 연속적으로 싹 쌓으면 그게 넓이가 된다는 거야. 이해되겠지? 자, 그렇게 됐어요. 확률 밀도함수를 우리가 정리를 했어. 자, 그러면 확률 밀도함수까지만 할게. 두 문제 있는데 두 문제 끝나면 끝낼게요. 자, 1분이면 끝나. 자, 17번 한번 봐봐. 연속 확률 변수에서 다음 한번 보여주자라는 건데, 자, 지금 뭐가 되냐면 이렇게 돼 있고, 자, fx라는 것이 지금 kx 되고, x라는 거는 이렇게 정역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대. 자, 이거는 0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고, 맞지? 그 다음에 0부터 3까지 자르면 0부터 3까지 이렇게 잘라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맞지? 그럼 요 사이 넓이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1이 돼야 된다는 거를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야 돼. 그래서 K를 찾는 거야. 알겠지? 왜냐면 여기 3이니까 3 곱하기 여기 뭔지 모르잖아. 그치? 3을 대입하면 뭐가 되는 거야? 3K가 되는 거지? 3 곱하기 3K 곱하기 2분의 1하면 1이 나오도록 K를 정해주고. 됐지? 근데 K를 정해줬으면은 여기 1부터 2까지. 여기 1이 되고 여기 2일 거 아니야, 그렇지? 요 사다리꼴의 넓이가 이제 확률이 된다는 거야, 맞죠? 근데 세 번째는 2분의 5 이상이니까 2분의 5를 여기 이제 잡고 또 요 왼쪽에 있는 요 넓이를 찾아주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지? 뒤로 가서 5분 정도 세워볼까? 자, 뒤로 갔을 때는 이제 똑같은 게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18페이지에서는 18번은 이제 꺾인 선으로 부분적으로 그 확률 밀도함수가 정해진 거야. 그러니까 어찌 됐건 여기 이제 그 x축과 그 그래프와 그다음에 이제 범위로 둘러싸인 넓이가 1, 여기서부터 k 찾고 각각의 범위에 따른 넓이를 부분적으로 이렇게 잘라놓고 구하면 된다. 이해겠지? 여기 여기까지 할게. 자, 그다음에 하나 말 전할 게 있어요.